13억 인구의 거대 시장 중국. 중국이 달라지고 있다. 세계 최대의 자동차 시장을 겨냥해 이 업체는 신차종을 출시와 더불어 중국 시장에 첫 선을 보였다. 中国人的工资收入到2020年之间，我们8年里我们要翻番，要增加1倍。 국내 기업의 중국 진출을 위해 정부도 팔을 걷어붙였다. 건설 한류를 꿈꾸는 업계를 위해 지원 사격에 나선 것이다. 中国政府现在等于是从中央政府开始，在推整个的国家，在整个国家推智慧城市建设。 중국의 새 지도부가 제시한 도시화는 향후 중국의 성장 동력인 동시에 중국 내수 시장에 접근하는 모든 국가들에게 놓칠 수 없는 기회로 다가오고 있다. 급변하는 중국 시장. 중원을 공략할 새로운 병법은 과연 무엇인가?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절 연휴, 인천공항이 분주하다. 지난해 우리나라를 방문한 요우커, 중국 관광객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내년 성장을 지속하면서 항공업계가 한바구음을 짓고 있다. 중국인들의 연휴인 춘절과 5월 1일 노동절, 10월 1일 국경절 기간, 전 세계 관광업계는 중국인 특수를 노린다. 지난해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은 283만 명. 외국인 관광객 4명 중 1명이 중국인인 셈이다. 이들이 한국에서 소비하는 비용은 1인당 1,949달러, 우리 돈으로 약 208만 원 정도. 업계에서는 중국인이 한국 관광업을 먹여 살린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하다. 중국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옷차림으로 중국 사람을 판단하면 절대로 천만에 아주 큰 실수를 할 수 있고 그 친구들 정말로 저도 깜짝깜짝 놀라지만 물론 옷 잘 차려입고 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정말로 허름하게 입고 왔는데 주머니에서 돈이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씀씀이가 큰 중국 관광객이 몰리면서 호황을 누리는 곳은 면세점이다. 지난해 상반기 국내 면세점들은 30%가 넘는 매출 신장세를 보였다. 신라 면세점의 경우 39.2%, 롯데 면세점 매출은 33% 증가했다. 두 자릿수 성장세를 보인 면세점들. 매출의 절반은 중국인들의 지갑에서 나왔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중국인들을 위한 이벤트에 자동차까지 경품으로 내걸릴 만큼 공격적인 마케팅이 쏟아지고 있다. 我一般来的话会先去东大门，完了去了东大门之后，东大门那边有托塔，有 UUS， 完了我再会去乐天百货，去了乐天百货之后呢，我还会去那个格洛丽亚，林荫大道，然后还会去那个现代百货，完了做完这些事情之后，我还要去就是做我的脸做班，了解就是说江南那个整容一条街那边啊，我去做那个脸上的这个班。化妆品是第一个我想买的，这次来韩国的目的。还有衣服，韩国的衣服非常的漂亮，它的 design 非常的好。然后还有金首饰，是我来买的。 중국어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현수막들이 중국인 관광객을 맞이하고 있는 명동. 걸어다니는 외국인 10명 중 8명은 중국인이라고 하는데 그들을 위한 길거리 통역 서비스도 완벽하게 준비돼 있다. 因为我们很喜欢韩国的化妆品，然后听说这个牌子是韩国最流行的化妆品，然后我的朋友很喜欢，还有我的家人，我希望买回去带给他们。我自己在用那个兰芝的护肤品，所以我觉得它给我的感觉还不错，所以我给朋友推荐了这些兰芝的这款产品，还有一个睡眠面膜，感觉比较好，所以给他买的这个。 사은품 증정 포스터는 물론
중국인 판매원까지 등장했다. 특히 중국인들에게 인기가 많은 화장품은 일명 쓸어가기에 대비해야 할 정도다. 中国年轻的女孩子可以说是90%以上的有条件人都会喜欢韩国化妆品，因为可能是韩国化妆品是适合我们东亚人啊，皮肤我觉得比较相似，我感觉是第一条。第二条当然说它的质量，还是说的包装，还有它价格，还有你最关键还有你韩国的韩流，叫韩国的电视剧，这个电视剧对我们中国的年轻人的消费啊的影响是特别大。 중국 바이어들이 관심을 갖는 제품들의 종류도 다양해졌다. 류번창 대표는 한국산 생활용품을 수입하기 시작해 현재는 연간 1,500만 달러 상당의 물품을 수입하고 있다. 류번창 대표가 이 업체와 인연을 맺은 것도 벌써 10년째. 조미료 수입으로 시작해 현재 주방세제와 비누, 샴푸와 린스까지 거의 모든 제품을 백화점으로 유통시키고 있다. 我这全部是韩国商品，因为这主要原因是地缘的关系。因为我是在威海山东半岛，离仁川特别近，大概海上只有210海里，300多公里的距离，所以是个地缘的优势在这儿，这是一个原因。第二个原因呢，韩国商品，从质量、设计、包装、价格，都比较适合目前中国的消费能力。 可能一些欧美国家的价格目前，尤其是日本，可能还是偏高，所以我们现在全部的进口的商品全部是韩国商品。판매 속도가 달라. 린스가 황당히 쳐져버려. 한 50% 쳐지니까. 규모가 큰 대기업이었지만 중국 진출 초기에는 몇 가지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도 사실. 경쟁 위치에 있는 중국 제품의 수준도 파악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지역마다 다른 중국 소비자들의 구미를 맞추기도 쉽지 않았다. 다만 이제 거기서 배운 교훈이 있다면은 한국 혹은 전 세계적으로 이제 통용될 수 있는 고급 제품을 판매한다면 중국에서 꾸준하게 신뢰를 쌓아나가면서 매출 확대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향후 전략도 고급 제품 위주로 또 브랜드력이 있는 제품 위주로 신뢰와 품질 확보를 위해서 먼저 노력한 다음에 그 다음에 수익은 그를 통하여 자연적으로 형성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국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새로운 제품, 새로운 트렌드에 대한 시장 조사에 쉴 틈이 없다. 인기 상품은 물론 새로운 제품 조사까지 중국인 바이어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이유. 그것은 지갑을 열 준비가 된 13억 인구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시진핑 지도부까지 중국 정부는 지속적으로 내수 확대를 화두로 내걸었다. 글로벌 경제 위기 당시 중국 정부는 4조 위안의 재정을 투입, 자동차와 가전제품 구입 시 보조금을 지급해 내부 수요를 끌어올렸고 시진핑 총서기와 리커창 총리를 쌍두마차로 하는 5세대 지도부는 내수로 돌파구를 찾겠다는 전략이다. 우선 노동자 임금을 2015년까지 2010년에 2배로 높이겠다는 방침. 또 5대 사회보험 가입을 의무화함으로써 세계 최고의 저축률을 낮추면서 이를 소비로 이끌어보겠다는 뜻이다. 중국 지도부는 작년 11월이었죠. 공산당 대회에서 도시화를 결정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주요 선진국들의 수출 경기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13억 인구를 가지고 내수 활용할 수 있는 지렛대로 삼으려는 그런 움직임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부의 소비 시장을 키우는 비밀 병기는 도시화. 2011년 기준으로 중국의 도시화율은 51.3%. 행정구역상 도시 면적은 471만 제곱킬로미터. 전 국토의 약 절반에 해당하지만 실제 시가지 면적은 2%도 채 되지 않는다. 지난 10년간 중국 정부는 GDP 성장을 위해 도시에 자원을 대량 투입,
세계사에서 유일무이한 도시화 운동을 펼쳤다. 신축 주택 수가 세계 총량의 절반을 넘기면서 도시 규모가 커지고 주택 가격이 오르면서 GDP가 성장했지만 농민들은 도시에 진입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러나 5세대 지도부의 구상은 다르다. 도시화를 통해 잘 사는 중산층을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고정적인 자산을 늘려주고 농민공의 주택 수요를 확대해 소비를 통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앞으로 10년 동안 도시 인구가 약 4억 명 늘어날 경우 1인당 10만 위안의 도시 기반 설비가 투자되고 결국 40조 위안의 투자 효과가 발생한다는 계산이다. 지금까지 중국의 도시화는 농민공들이 스스로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농촌에서 이주한 그 농민들에게 의료보험이나 또는 주택이나 교육 혜택을 전혀 주질 않았던 거죠. 그러나 이제부터는 줘야 됩니다. 왜? 전국 의료보험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의 평균 도시들은 한 명의 농민을 도시민으로 바꾸는데 8만 위안이 듭니다. 그러면 1년에 1,500만이 된다고 볼 때 1조 2천억 위안 정도의 재정 부담이 스스로 늘어나는 거죠. 전체 GDP의 거의 2%에 해당되는 그런 규모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중국이 민생 부담이 갈수록 커지는 시점에서 도시화는 재정 부담의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그런 거죠. 40조 위안의 투자 수요는 GDP의 3에서 4%를 끌어올리는 비밀병기인 동시에 재정 부담이 될 수 있는 양날의 칼인 셈이다. 하지만 중국의 도시화는 피할 수 없는 과제인 동시에 중국 경제의 구조를 개선할 성장 동력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함정을 피하면서 중원을 공략할 수 있는 전략은